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가민 포러너 170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언박싱과 함께 간단한 외관 및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민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기기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자 안에는 시계 본체, 충전 케이블, 그리고 몇 가지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휴대폰에는 에너지 등급 스티커를 의무화하면서 시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재밌게 느껴지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거의 같은 것인데 말이죠. 이것도 컴퓨터잖아요. 자, 그럼 이걸 떼어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시계가 있네요. 와, 정말 가볍네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다 눌러봐야겠어요. 아니면 충전기를 꽂아야 켜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 정말 별로인 케이블을 집어볼게요. 아니, 됐어요. 펴지고 있네요. 자, 이미 케이블을 집어들었으니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디자인은 정말 엉망이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매직 마우스에 빌어먹을 바닥에 충전 단자를 달아놓은 애플급의 멍청한 짓입니다. 정말 엉망인 디자인이죠.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정말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은 지금 장난하는 건가요? 자, 됐네요. 다른 모든 기기들처럼 포고핀을 쓰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되는 마그네틱 충전기 방식이어야죠. 하지만 가민한테는 그게 너무 큰 요구인가 봐요. 부리면 바꾸지 마라 이거겠죠? 아마 그게 그쪽 생각인 것 같네요. 좋아요? 잠시만요. 이거 관련 정보 좀 빨리 찾아볼게요. 이건 꼭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이게 보니까 마흔셋 맞나? 네, 지름 43mm짜리 시계네요. 그러니까 가로로 40세인 거죠. 그리고 43이면은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3mm 더 큰 거예요. 아주 조금 더 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디스플레이랑 베젤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형편없어서요. 삼성 갤럭시 욕사 10mm 모델이랑 이 시계가 거의 같은 크기인데도 실제 디스플레이나 전반적인 사용성 면에서 따져보면 이 시계가 훨씬 더 작아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적어도 제 눈에는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자, 어디 보자. 사양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가민 빌어먹을 사진 같은 건 관심 없다고. 그냥 텍스트로 보여줘. 됐다. 자, 빨리 확인해 보자. 배터리 수명은 대략 열흘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건 일반적인 워치 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상세 설명에 적혀 있네요. 기본적으로 시간만 알려준다면 열흘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와, 축하해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못하는군요. 가민페이, 가민페이, 나 트레이닝 레디니스 같은 기능들이 있긴 하네요. 뭐 어쨌든 390 곱하기 390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잘못된 걸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이 제품 크기는 어디에 적혀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크기가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아, 됐어요. 찾았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거네요. 영상 내용이 너무 두서가 없네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어쨌든 390 곱하기 390 픽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아, 아니네요. 적혀 있네요. AMOLED 디스플레이. 고기압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재질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주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측면도 플라스틱이고 뒷면도 플라스틱이죠. 사실 여기 보시면 기기 조작을 위한 버튼이 몇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활용해 보세요. 왼쪽 측면에 3개, 오른쪽 측면에 2개가 있네요. 버튼에는 시작, 정지, 뒤로 가기, 랩, 아래, 위, 라이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는 무슨 뜻일까요? 아, 그러니까 그냥 디스플레이 조명용 버튼이군요.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꽤 괜찮네요. 잠깐 호기심에 눌러봤는데 작동을 안 하네요.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는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면 이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는 딱히 그렇지는 않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기기에는 무엇을 저장하든 간에 4GB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스톱워치나 타이머처럼 여러분들이 평소 기대하시는 모든 필수 기능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람 시계 같은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실 만한 기능들도 아주 알차게 들어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일종의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처럼 작동하는 셈이죠. 그렇죠? 운동 기능에 관해서는 어디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운동 종류가 몇 개나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가 어디 있죠? 잘 모르겠지만 나열하는 걸 선호하시나 봐요. 세상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HIIT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있네요. 네, 저는 이 모든 걸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가민 시계잖아요. 제품들끼리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 배터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모드는 최대 10일까지 가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켜면 나흘까지 갑니다. 배터리 절전 모드는 열흘까지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PS 단독 모드의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좋아 약 20시간 정도 지속되는 반면 전 세계의 모든 위성 항법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는 GNSS 모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속 시간이 약 14시간 정도로 다소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는 GPS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공하는 기능 대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시간을 제공하는데 GPS 사용의 경우 보통 연속 사용 시간을 의미하니까 시계로 20시간 내내 GPS를 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스트랩입니다. 제공된 스트랩은 실리콘 재질이고 보시다시피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격이 좀 있는 편이죠. 버클이 금속이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스트랩 자체는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인가요? 네, 20mm네요.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평소에 차는 시계 스트랩을 가져와서 여기에 바로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아, 20mm 러그니까요. 그렇죠? 자, 됐네요. 됐습니다. 20mm 러그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20mm이기만 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스트랩이든 여기에 끼울 수 있어요. 20mm는 비교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22mm가 가장 흔한 사이즈니까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무 스트랩이나 사서 여기에 끼우면 돼요. 애플처럼 독자적인 이상한 클립 방식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좋죠. 어디서든 표준 스트랩을 사서 여기에 끼우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애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용 스트랩을 찾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르죠. 자, 이제 다시 끼워볼게요. 젠장, 이거 끼워 넣기가 좀 빡빡하네요. 여기 고정 스프링이 꽤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 됐다. 아, 젠장? 아, 진짜. 오, 됐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가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400달러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400달러면, 피트니스용으로 설계된 시계를 사는 거죠. 가민 제품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쪽을 겨냥한 제품이고, 배터리 수명도 좋고요. 하지만 가민 제품이라서 자체 운영체제를 사용해요. 그 말은 즉 Wear OS나 애플 워치 OS 같은 스마트워치에서 지원하는 다른 앱들을 원하신다면 뭐 그게 정확히 뭐라고 불리든 간에 애플이나 구글 Wear OS 시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기능들이 보통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바 같은 앱을 원하신다면 일부 가민 시계들은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스트라바에 대한 언급을 딱히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는 스트라바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네요. 일부 가민 시계들은 스트라바를 지원해서 시계에 해당 앱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그렇지 않네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처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열어서 원하는 앱을 마음대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그 점이 약간의 제약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의 장점은 그런 기능이 없는 덕분에 배터리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보통 Wear OS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수명이 기껏해야 이틀, 길게 잡아도 3일 정도 가죠. 그러니까 이건 추가적인 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수하는 대신 훨씬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라바를 지원하는 가민 워치들도 배터리 수명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웨어 OS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구글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수집해서 보내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배터리 잡아먹는 주범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이 시계에 꽤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갤럭시 워치 6 같은 제품과도 비교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배터리 수명을 희생해야 하는 거죠. 그게 희생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음, 그래도 제가 보기엔 꽤 괜찮은 시계를 얻는 셈이죠. 매일 충전해야 한다는 점만 괜찮다면 피트니스 트래킹이나 그 외의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듀얼 밴드 GPS까지 지원하는 시계를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이 기기와 달리 보호를 위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앱들도 지원하고 구매 방식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요. 저는 갤럭시 워치 6를 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형 모델이죠. 이미 반년 전에 7 시리즈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시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중고로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계가 전혀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제품 가격의 절반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았어요.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탑재되어 있어서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러니 배터리 수명보다 다재다능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옵션들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수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가민은 특히 야외 활동용으로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든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저는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해서 그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계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찾고 있는 기능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추천이나 이 제품에 대한 개요가 최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